깜짝 놀랐습니다. 보고서 학생이 이렇게 해오면 욕먹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대로 지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자수 그 그늘 밑에 있는 것처럼 되게 복잡한 패턴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 저는 이 건물은 100년, 200년이 지나도 남아있을 만한 건물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기념해서 카타르와 이제 중동에 있는 주요 건축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카타르에 지어진 데저트 로우즈라는 작품입니다. 장누벨 건축가가 한 작품이고요. 두 번째 거는 아부다비에 지어진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먼저 이 데저트 로우즈를 보면은 아마 신문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시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는 장누벨이라고 프랑스의 건축가죠. 젊었을 시절에 파리에 아랍 문화원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지어서 유명한 건물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분이 그걸 짓게 된 배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프랑스에 보면은 은근히 이 이슬람 사람들이 많아요.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되게 열려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와서 사는데 아무리 그래도 기독교 베이스로 되어 있는 서구 문화하고 이제 융합이 잘 안 되니까 아랍의 여러 나라들이 돈을 모아서 문화원을 하나 짓자 이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랍 문화원은 그 창틀이 되게 특이해요. 창문이 다 이게 유리창으로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우리 카메라 보면은 조리개라고 있잖아요. 그 조리개가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쭉 돌리면은 쭉 줄어들었다가 피면은 열어졌다 하는 건데 그 조리개를 쫙 수천 개를 달아가지고 그 건축 인면에 햇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걸로 만든 거예요. 모양이 되게 기하학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얼핏 딱 보면은 아라베스크 문양 같기도 하고 아랍 건축 전통의 그 스크린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유명해졌고 그거 덕분인지 이 중동의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해요. 프랑스하고 중동이 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어진 게 이 카타르의 이 데저트 로우즈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은 왜 이런 모양으로 했지? 그리고 이게 도대체 왜 데저트 로우즈지? 이런 생각을 갖고서 제가 여길 갔어요. 저는 뭐 게을러가지고 사전조사 안 하거든요. 갔는데 정말 땡볕이었는데 이게 왜 데저트 로우즈인지는 선물 가게 가서 보면 딱 압니다. 미술관에 선물 가게 갔더니 데저트 로우즈라고 파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거거든요. 진짜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서 야, 어떻게 이렇게 컨셉과 형태가 똑같지? 학창 시절에 학생이 이렇게 해오면 욕먹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대로 지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프랭코 게리 같은 사람이 빌바오 구겐하임을 지을 때 이제 이게 학생이라고 칩시다. 교수님 저 설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 학생 컨셉이 뭔가? 물고기입니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냥. 만나기부터 그냥 엄청 까이는 거죠. 도대체 물고기하고 뭐 빌바오하고 무슨 상관이니? 물고기하고 도대체 미술관이랑 무슨 상관이니? 이렇게 욕을 엄청 먹었을 거예요. 근데 프랭코 게리는 지었잖아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건축에서의 진정한 민원은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요번에 컨셉은 데저트 로우즈입니다. 딱 그럼 끝인 거죠. 이게 이 지역에만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하나 사갖고 왔어요. 근데 너무 훌륭하잖아요. 이게 가기 전에는 이게 철판인 줄 알았어요. 너무 얄팍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실제로는 이게 GFRC 같은 그러니까 압축 콘크리트 같은 걸로 공장에서 만들어진 콘크리트 재질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찍어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좀 흡수할 수도 있고 저녁이 되면 서서히 배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의 건물들이 진흙벽돌 같은 걸로 지어진 게 효과적인 게 뭐냐면은 되게 두꺼운 벽체로 만들어 놓으면은요 날씨 갈 동안에 햇빛을 받아서 이 벽돌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이 중동은 일교차가 심한 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벽체가 얇으면은 뜨거워졌다가 그 열이 그냥 실내로 그냥 들어올 텐데 이게 두껍게 만들면은 바깥쪽에서 받은 햇볕 때문에 점점 달궈져요. 그래서 내부까지 다 달궈질 때 정도 되면 해가 집니다. 그러면 해가 진 다음에 추워지잖아요. 기온이 뚝 떨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그 낮 시간 동안에 가졌던 그 열을 품고 있던 거를 바깥으로 방출시켜요. 밤에는 오히려 따뜻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약간 돌 성분으로 되어 있는 재료가 이 중동 지역에는 더 맞다고 볼 수 있죠. 철은 너무 빠르게 얄팍하기도 하고 그 전달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거 자체가 이 형태가 그림자도 드리우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그림자를 드리워서 건물 전체에도 그 열에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장점도 있었겠죠. 물론 실제로 보면은 이게 두껍다가 끝에 가서 비행기 날개처럼 이게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되게 종이장처럼 얇은데 실제로는 약간의 두께를 가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이 되게 독특해요. 사실은 무슨 현대 미술이 전시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카타르의 본인들의 전통적인 역사 박물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네들의 그 자연 경관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매가 살고 물고기는 어떤 것들이 살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생태적인 박물관 전시도 쫙 돼 있고, 그러니까 카타르라는 나라의 모든 지리적, 역사적, 생태적인 역사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평면도가 뭐랄까 룰을 잡을 수가 없는, 좋게 말하면은 모든 공간이 다 다릅니다. 이제 가서 보면은 내가 여길 봤나 안 봤나 약간 헷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공간 자체가 되게 독특하게 돼 있고 특별하게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안에 전시 공간으로서는 되게 유니크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걸려서 지어진 건축물인데 이 하나하나가 이 판넬들이 한 판으로 길게 될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다 붙여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컴퓨터로 완벽하게 모델링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서브 스트럭처라고 하는 철골 빔이라든지 이런 스트럭처를 다 만들고 공장에서 다 커스터마이즈해서 제작한 다음에 와서 거기에다 딱 붙여야만 이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현대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축 팽창이 될 텐데 아무리 이게 콘크리트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의 피스로 하나의 재료를 만들지만 우리가 크랙이 갈 거 아니에요.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카타르의 정말 볼만한 건축물을 한번 봤고요. 장누벨이 카타르에서 거기 짓고 또 하나 바로 옆 동네라고 할 수 있죠. 아부다비에다가 지었어요. 이게 두바이 옆에 있는 동네죠. 아랍에미레이트에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바이, 하나는 아부다비. 좀 스타일이 다른데 두바이는 엄청나게 맨하탄같이 고층 건물로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성공적으로 만든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아부다비는 그거에 비하면 별로 지어진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두바이랑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문화를 중심으로 하겠다. 그래서 미술관을 되게 많이 짓습니다. 여기다가 전 세계에서 유명한 건축가들 다 옵니다. 프랭크 게리가 짓는 구겐하임도 있고, 그다음에 루브르 박물관이 들어오는 이 장르벨이 설계한 이 건축물도 있고, 그다음에 자하디드가 설계한 콘서트홀 같은 음악당도 있고, 그다음에 안도다다오가 설계한 박물관도 하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다 모여서 있는 집합된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게 다 완성이 되면은 정말 그거를 보러 여행을 갈 수도 있을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완공돼서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는 이 장르벨의 이 작품인데 이것만으로도 되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건물을 딱 보면은 아까 보셨던 그 데저트 로즈하고는 좀 반대죠. 얘는 아주 심플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는 돔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걸로 끝나 있어요. 밑에는 아랍 전통 건축 양식, 보통 아랍의 마을에 가면은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좁은 골목길을 두고서 여러 채 붙어 있는 형태를 띠거든요. 골목이 좁아야지 햇빛이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평면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아랍 전통 마을이 막 되는 것처럼 돼 있죠. 여러 개의 방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전시장들은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은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오아시스 같은 걸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오아시스 가면 뭐가 있습니까? 쫙 물이 쫙 있죠. 그 다음에 야자수가 딱 서 있어요. 야자수 이파리가 다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나온 것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오버랩 되잖아요. 그럼 그 사이로 이런 것들이 막 합쳐지면서 그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게 오아시스 야자수 나무 아래서의 빛의 현상이죠. 그거를 딱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게 이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주변에 쫙 바닷물이 있고요. 거기에 인공으로 대지를 만들었어요. 그 마을 같은 것들을 거기다 쫙 놨죠. 그러고 나서 이 관람객들은 이 물을 건너서 처음에 입장을 하게 되면은 로비를 거쳐서 이 방들을 다 보러 다닙니다. 근데 건물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전시품인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전시품이 정말 대단한 게 이 루브르 박물관 아시겠지만은 프랑스 왕궁의 엄청난 보물 창고가 박물관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전시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IMPA가 설계한 글라스 피라미드가 있는 루브르 박물관은 루브르 전체 컬렉션에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 전시되어 있는 걸 거예요. 너무 많은 작품들이 있으니까 이걸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부다비에서는 어떤 전략을 썼냐 하면은 건물은 자기네가 짓고 운영권을 위탁을 맡긴 거예요, 루브르한테. 그러니까 루브르에서 와서 몇십 년 계약을 했고요. 이 와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컬렉션을, 루브르 컬렉션을 여기다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고 그 안에서 딱 자기네들이 원하는 주제에 맞춰서 모아서 전시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리의 루브르에 가서 정말 너무 많아서 뭘 봐야 될지 모르고 모나리자상 저쪽 멀리서 보고 끝나고 이거보다도 여기서 봤었던 거가 그 어느 전시보다도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규모는 별로 안 큽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러한 방들을 수십 개를 거쳐서 전시를 다 보고서 나오면은 가운데 있는 이 중앙 광장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일단은 원래 이 건축가의 그 컨셉은 뭐였냐면은 전시장을 보다가 바깥에 창문을 뚫으면 뭐가 보이겠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의 중정들이나 수공간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경치들을 잠깐씩 보면서 예술 작품을 봐라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딱 넣으면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이 돔으로 치면은 딱 가운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시품을 한 2시간, 3시간을 다 보고서 딱 나오면서 고개를 딱 들면은 그 아까 봤던 그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그 돔의 제일 천정고가 높은 데 딱 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햇빛이 쫙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딱 이 부분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야자수 그 그늘 밑에 있는 것처럼 되게 복잡한 패턴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 그거 보이거든요. 이게 또 왜 좋으냐 하면은 이 건축가가 이걸 만드는데 참 스마트한 방법을 썼어요.
이건데요. 이게 몇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몇 개의 패턴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네모난 거에 삼각형이 옆에 붙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스케일이 달라요. 라지가 있고 미디움이 있고 스몰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몇 겹으로 섞습니다. 여러 겹을 통해서 이게 햇빛이 들어오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같은 패턴이지만 스케일이 달라지죠. 스케일이 달라지면은 이게 섞이면서 복잡한 패턴이 또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그 스케일이 다른 거를 평지에다 놓고 보면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보셨다시피 이게 곡면입니다. 양쪽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 돔 구성인데 그 돔에 이 복잡한 패턴이 스케일이 다르게 여러 겹으로 겹쳐 있으면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내가 여기서 딱 보면 어떻겠어요? 이 패턴이 똑같은 패턴이 만약에 이렇게 가더라도 내가 보는 앵글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패턴이 오버랩되는 게 달라질 텐데 거기다가 이게 곡선으로 휘면 더 복잡해지겠죠. 실제로는 하나의 패턴의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스케일을 다르게 하고 X, Y 방향으로 곡선으로 휘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진짜 자연에서 보는 그 케이오스, 제가 좋아하는 그 프랙탈 지수 1.4 정도 되는 그런 복잡성이 보이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딱 옆으로 나와서 카페가 그 물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차를 마시면은 보이는 풍경들이 이런 거예요. 그 앞에 물이 쫙 있고요. 거의 그늘진 그런 공간이 나오고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나무 그늘에서 쉬는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메탈로 되어 있는 쇠로 된 거가 철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닷가잖아요. 보통 쇠로 만들어도 되게 녹이 많이 슬죠. 왜냐면 바닷바람이 불어오면은 소금기는 수분을 흡수하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러면은 쇠 입장에서는 녹이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여기는 일단 녹이 슬면 안 되고 비가 한 1년에 몇 미리 안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가의 스테인리스 스틸을 써서 이걸 만든 거예요. 저렴한 스테인리스 스틸을 썼으면 아마 한 5년, 10년도 안 돼서 아마 여기 녹슬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 비싼 제품을 써서 이거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엄청난 오일머니를 쏟아부었구나. 덕분에 저는 이 건물은 100년, 200년이 지나도 남아있을 만한 건물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장누벨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건희 회장님 자택. 네, 여러분은 못 보시겠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리움 미술관에 가면은 리움 미술관에 그 건물 3개인데 웸쿠라스가 하나 짓고 마리오 보타가 하나 짓고 그다음에 장누벨이 지었어요. 사실 장누벨의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그거는 좀 떨어지는 퀄리티인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저는 그 장누벨의 광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되게 직관적으로 설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노만 포스터 같은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솔루션을 갖고 오는, 그러면서도 되게 인문학적인 컨셉도 있고, 근데 이 장누벨은 되게 기복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되게 정서적으로 되게 마음에 와닿는 컨셉을 갖고서, 그리고 그 실행도 되게 기가 막히게 한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뭐 이상한 뭐 소세지 같은 거 하나 만든 것도 있고 그래요. 바르셀로나에 그거 보면 도대체 저게 뭐지?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건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래도 되게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긴 건축가죠.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카타르 월드컵을 기념해서 중동에 지어진 장누벨의 작품 2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